법무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저번 회에는 의사 A에 대한 사무소 위조 무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에는 같은 의사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무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 요지는 A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돈 1,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횡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C가 A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돈의 액수는 총 7억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7억원은 조합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입증이 되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났고, 나머지 1,900만원만 A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검사가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청구를 했고, A가 이에 대해서 정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이 열리게 돼서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그 조합돈 1,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A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A가 이렇게 그 조합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B씨가 동의를 했는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A는 동의를 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C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나머지 조합원들이 동의를 했다. 이건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진실인지 여부를 A가 입증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A가 그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1년 8개월 동안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관리 감독을 하면서 자기 개인 돈을 많이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인부도 술을 사고 밥 사고 토지 매도인데 술 사드리고 심지어는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술 사고 밥 사는데 조합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돈을 많이 지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돈을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A가 자기 자금이 마른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내가 개인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이렇게 개인돈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내 돈이 좀 마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조합돈을 일단 땡겨 쓰고 나중에 매가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B씨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인 겁니다.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C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동기, 사무소 위조하고 판사님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동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C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동기는 C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형사 고소를 남발을 했는데 대부분 혐의 없음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났고, 이 사건 고소도 최초 7억 2천만 원 횡령 고소를 했다가 대부분이 7억 원이 혐의 없음 처분이 났고, 나머지 1,900만 원 또 A가 실제로 B씨의 동의를 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취지, 그 주장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A가 한 달에 한 번씩 조합 회의를 열면서 조합 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조합 자금은 대부분은 계좌 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큰 용지, A3 용지에 계좌 내역을 세부 프린트를 해와가지고 나눠주면서 계좌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건물 건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받을 생각은 없고, 단지 내가 그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돈이 좀 말랐으니까 조합 돈을 일부 땡겨 쓰고 나중에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B씨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조합회의에서 A가 B씨에게 조합 계좌 OTP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개씩 나눠주면서 OTP 카드로 조합 계좌 내용을 언제든지 보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변호인인 저는 우선 조합 계좌를 제출했습니다. 조합 계좌가 참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계좌를 보면 금액이 적혀있고 이게 이제 지출인지 입금인지 돼 있고 옆에 적요란이 있습니다. A가 성이 김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씨라고 가정을 하면 횡령했다고 하는 그 금액 옆에 항상 뭐가 돼 있냐면 가불했다라는 거죠. 김잠시, 잠시 쓴다라는 거죠. 김임시, 임시로 쓴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갚을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김상환, 상환한다라는 거죠. 잠시 쓴 거 환원, 이렇게 상환한다는 거죠. 김잠시 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조합 계좌 적요란에 이런 걸 적겠습니까? 돈 횡령하는 사람은 이런 거 안 적고 돈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엉터리 영수증 만주라 첨부해가지고 설명하고 빠져나가거든요. 누가 조합 계좌 내역에 팡팡 찍히는데 김가불, 김잠시, 김임시 이렇게 적겠습니까? 그리고 상환할 때 김상환, 잠시 승고환은 김잠시환은 이렇게 적겠냐 말이죠. 이거는 횡령하는 사람의 행태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A가 B씨로부터
그 조합돈을 임시로 내지는 잠시 사용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 계좌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그리고 횡령을 했다고 그러면 회의 때 계좌 내역을 A3 큰 용지에 프린터가 각자 나눠주면서 이걸 설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 계좌는 A가 조합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 변호인으로서 저는 A가 개인 돈으로 설계사무소 직원 인부들 식사 술 접대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인부들 직원들의 그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측 증인인 C에 대해서 정의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C가 검사 신문 당시에 무의식적으로 A가 조합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시에 알았다라고 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추궁을 하니까 말을 또 번복을 했어요. 알았다라는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또 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C의 취지는 A가 개인 돈을 조합을 위해 사용할 리가 없고, 조합돈을 그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차후에 변제하는 거, 그게 대해서 동의한 적이 절대로 없다, 이렇게 정을 했습니다. 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B를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B는 조합에 있던 A가 A3 용지에 계좌를 프린트해서 설명한 거 맞다. 그리고 OTP 카드를 주면서 언제든지 계좌 확인해라, 업무 단원에서 물어라, 이렇게 한 것도 맞다. 그런데 A가 사적으로 먼저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또 정을 했습니다.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로 B는 대학 교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혹시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대학 교수직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진술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 그리고 위조 사건에서 재판부가 B 진술은 못 믿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1심은 A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검사 구형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 이후로 첫째, A가 B씨로부터 조합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는 A의 주장을 배척을 하고 C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1심은 두 번째 이유로 계좌 내역의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A가 B씨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계좌 내역의 그 적요라인이 글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B씨가 회의 때 그것을 명백히 읽고 동의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는 분명히 조합 회의 때마다 A3 용지에 조합 계좌 내역을 프린트를 해와서 B씨에게 나눠주면서 명백히 설명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B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가 A, B의 주장 및 진술을 배척을 하고 C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신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심 판결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A의 행태가 횡령한 사람의 행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A는 계좌 내역의 적요란에 분명히 돈을 빌려갈 때는 김가불, 김잠시, 김임시, 변제할 때는 김상한, 잠시 쓴 거 화는, 김잠시 화는,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횡령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횡령을 하려고 하면 그냥 현금으로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어느 횡령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좌 내역 적요란에 김갑을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입니까? 이런 행태는 그 A가 돈을 빼갈 때 횡령의 고의가 없어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로 이를 주목을 하지 못한 것이죠. 더군다나 A는 조합 회의 때 계좌 내역을 A3 용지로 프린트해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OTP 카드를 나눠주면서 계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다 언제든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는 B도 인정을 하고 C도 일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횡령하는 사람이 계좌 내역에 김갑을 이렇게 적고 그 계좌 내역을 A3로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고 또 OTP 카드 주면서 계좌 내역 자세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횡령한 사람의 행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1심은 이를 전혀 착목하지 못했다. 그것이 1심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A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유예서에서 이와 같은 1심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A는 두 가지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증거는
조합 계좌와 관련해서 OTP 카드를 4개나 발급했다는 은행의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A의 1심에서부터의 일관된 주장, 즉 A가 각 조합원들에게 OTP 카드를 각 나눠주면서 계좌를 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업무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라고 한 주장, 그 주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B도 이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1심 판결만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 추가 증거는 단톡방 대화 내용입니다. ABC 조합원들은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 조합의 현안에 대해서 여러 대화를 하는데 아주 방대하죠. C가 A로부터 업무집행 조합원을 깨차고 나서 A와 달리 조합회의를 거의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B가 단톡방에서 C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조합회의를 열지 않느냐. 전에처럼 A3 용지에 계좌 내역을 프린트해 와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런 내용이 단톡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의 대화 내용도 A의 1심에서의 일관된 주장, 즉 A가 조합회의 때마다 A3 용지에 조합 계좌 내용을 프린트를 해와서 설명을 했다라는 그 일관된 주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의 특성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그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불러 그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경우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1심 증언 과정에서 이미 이전에 겪었던 피해 사실을 다시 환기받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항소심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증언을 하게 하면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준다. 즉, 3차 가해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1심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다시 부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였고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증언을 믿고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2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1심 피해자 증언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무죄 판단 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는 공판 중심주의상 당연한 건데요. 1심 판사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을 할 때는 법정에서 직접 출석을 해 증언하는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그리고 말하는 뉘앙스 이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단지 서류심사만 하고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공판 중심주의를 정식으로 형이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증언의 특수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심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부분 판단을 종합해서 이 사건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C 증언의 신빙성을 믿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C를 다시 불러서 증언을 하게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C 증언 못 믿겠어 이렇게 무죄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 원칙적으로 그 1심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를 바라는 A의 소송 승패는 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C를 다시 불러서 증언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인 저는 항소 유서에서 A의 행태가 횡령하는 사람의 행태가 아니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이에 더불어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은행의 확인서 그리고 ABC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강력하게 C에 대해서 다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여서 항소심에서 C에 대해서 재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 시 저는 우선 조합회의 때 A가 매번 A3 용지에 계좌 내용을 프린트해 와서 설명을 했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C가 놀랍게도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좌는 그 적요란에 나와 있는 김가불, 김잠시, 김임씨 그리고 변제할 때 김상한, 잠시 쓴 거 환원, 김잠시 환원 이런 거 읽지 못했냐 그러니까 C가 처음에는 그거 읽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은지 여부를 기억 못한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ABC 단톡방 대화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C가
업무집행 조합을 자리를 깨찬 이후에 B가 C에게 단톡방 대화 내용처럼 그 조합 회의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이전처럼 A3 용지에 계좌 내역을 프린트해 와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으면 정확한 답변은 예를 들어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아니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 단톡방 대화 내용은 조작된 것이다, 둘 중에 한 개의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C는 엉뚱하게 B 말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설수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설수설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법원 앞에서 그대로 현출이 된 것이죠. 결국 2심은 C의 진술을 못 믿겠다. 그리고 A가 조합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B씨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다가 조합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C가 비로소 이의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A가 조합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판시를 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A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였지만 결국 상고가 기각되어서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 사유는 크게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3가지는 객관적인 증거고 2가지는 그 정의신문이 주요를 했다 라는 점입니다. 3가지 객관적인 증거는 첫 번째는 계좌 적요란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합 단톡방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행의 확인서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신문 주요한 부분 관련해서는 B로부터 A가 조합 A씨 거의 매일 A3 용지에 조합 계좌 내용을 프린트해와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OTP 카드를 주면서 계좌 내용 확인을 하고 언제든지 업무사항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라는 측면. C에 대한 정의신문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C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재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죠. 항소심 신문 과정에서도 A가 조합 회의 시 몇 번 A3 용지에 계좌 내역을 프린트해 와서 설명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적요란에 적힌 김잠씨 이런 건 보질 못했다고 하다가 다시 진술본부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단톡방 카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B가 C에게 조합회의 열어서 이전처럼 A3 용지에 계좌 내용 프린트 해와서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거짓말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설수설하는 부분이 법원에 아주 적나라하게 현출됐다 것이 또 하나의 그 성공 요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그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해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증언을 단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